편의점 직원. 퇴근길에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나 좀 사가려고 들렀는데 계산을 해주던 알바생이 내게 물었다. 요즘 잘 안 오시더라고요. 술 끊으셨나 했어요. 순간 흠칫했다. 이 알바생은 내가 누군지, 얼마나 자주 오는지, 주로 무엇을 사가는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들킨 기분이었다. 어릴 땐 동네 슈퍼 아저씨와도 친하게 지냈다. 내게 뭘 물어보든 어색해하지 않고 정답게 대화도 나눴다. 과자 몇 개를 사며 돈이 모자라도 이따 엄마한테 받으시라고 외상을 걸어놓고 당당히 나갔을 정도니까. 아무래도 슈퍼는 동네의 터줏대감 같은 느낌이라. 동네 구석구석과 주민들을 잘 알고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편의점에선 왜 이렇게 느낌이 달랐던 걸까?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나에게 편의점의 장점은 익명성이었다. 길 하나만 건너면 다른 편의점이, 그 옆으로 50m만 걸어가도 또 다른 편의점이 있어 여러 편의점을 때마다 골라서 갈 수 있다. 시간대마다 알바생도 바뀌어서 내가 언제 무엇을 사가도 그것을 유심히 보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믿었다. 그게 내 착각이었나 보다. 편의점 알바생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심지어 내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까지 알고 있었다. 자정이 넘어 퇴근하면 몸과 정신이 아직도 각성된 상태라 쉽게 잠들지 못한다. 그래서 퇴근길에 늘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잡다한 안주를 사갔다. 주말엔 밥해 먹기가 귀찮아 중고딩처럼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사서 대충 때우기도 했다. 30 중반에 혼자 사는 여자가 하기엔 어딘가 애처로워 보이는 짓들. 이런 구질구질함은 제발 다른 사람들은 몰랐으면 했다. 그러니 엉뚱한 누군가가 나의 구차한 일상을 알고 있다는 건 정말이지 반갑지 않았다. 그날 이후부터 나는 그 편의점이 부담스러웠다. 집 바로 앞에 편의점을 두고도 길 건너 편의점까지 먼 길을 돌아가는 짓을 계속하고 있었다. 어젯밤에 캔맥주 8개를 낑낑 들고 오다가 그 편의점을 흘깃 훔쳐보았다. 알바생이 안 바뀌었나? 아직 있네. 퇴근해서 되고 싶은 것. 종종 오랜 친구들과 모이면 뭐가 되려고 회사에 그렇게 목매어 사냐고 내게 묻는다. 글쎄 내가 회사에서 되고 싶은 것이 있나? 하루살이 인생 주제에 내 것도 아닌 이 회사. 언젠가 나가야 할 이 회사에서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본다. 법인카드다. 내 꿈은 법인카드다. 평소에는 팽팽 놀다가 회식이나 저녁 식사에 한 번 일하고 생색은 팍팍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법인카드. 나 따위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법인카드 한 장의 위험을 어찌 따라잡을 수 있으랴. 나 다음 생엔 꼭 법인카드로 태어나고 싶다. 함께 하고 싶은 상사. 드라마 미생에는 직장 생활에 관한 주옥 같은 인사이트와 명대사들이 등장해서 드라마를 보다가도 잠시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중 한 대사를 이야기하고 싶다. 옆팀 사원의 실수로 인해 서류를 누락시켰다는 누명을 쓴 장그래를 오 차장이 감싸는 장면이다. 회식을 하고 잔뜩 취해 집으로 가려던 길 옆팀 팀장이 나타나자 오 차장이 외쳤다. 니네 얘가 문서에 풀 묻혀갖고 흘리는 바람에 우리 애만 혼났잖아. 그날 밤 장그래는 방 한 구석에서 오 차장의 말을 곱씹는다. 우리 애라고 불렀다. 그 대사를 곱씹은 건 장그래만이 아니었다. 고작 드라마 대사일 뿐인데 드라마 주인공도 아닌 나까지 눈물을 글썽였다. 남 얘기가 아닌 거다. 정말로 내 이야기였던 거다. 신입사원은 일종의 공공재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마음껏 가져다 쓰는 존재다. 나 역시 그랬다. 온갖 심부름과 잔업들이 넘쳐나 정신없이 시간만 흐르고
자빌 전담이라 딱히 성취감이나 소속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배가 회의에서 내 이름 앞에 우리라는 말을 붙여 말해준 적이 있다. 이거 우리 현정이가 낸 아이디어인데요. 참 우습게도 나 역시 장그래처럼 집에 가서 그 말을 곱씹었다. 우리라고 불렀다. 사실 회사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애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 다 회사의 애, 모 팀장의 애, 하다못해 어느 집의 귀한 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남의 애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섭섭한 마음이 든다. 회사라는 냉정한 전쟁터에서 매일 상처받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우리라는 전우애일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뿔뿔이 흩어질 사람들이지만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함께라는 정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회사 생활을 버티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니까. JTBC 뉴스음을 통해 대선 개표 방송을 보던 중이었다. 당선자가 나오면 그에 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내보내는데 문제는 당선자가 누가 될지 모른다는 것. 사람들은 결국 한 편의 다큐멘터리만 보겠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는 사람은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해 대선 참가자의 수만큼 다큐멘터리를 준비해야 했을 것이다. 손석희 앵커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한 기자에게 말했다. 누가 당선될지 모르니 다큐멘터리는 후보들 수만큼 준비했을 텐데요. 결국 시청자들은 하나만 보시게 되겠죠. 하지만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하는 사람 입장에선 별말 아니지만 듣는 사람은 그 한마디로 고통스러웠던 과정을 탕감받는다. 만약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 기자가 어차피 나가지 않을 다큐멘터리를 여러 개 준비하며 얼마나 고단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청자도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만을 두고 판단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수고한 과정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며 큰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우리는 결국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일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을 아끼지 않고 해주는 상사를 만나면 참 일할 맛 나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내가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